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의 역사와 유래에 대하여 재미있게 알아봅시다. 설날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음력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모여 조상에게 감사하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설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삼국시대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설 명절은 단순히 떡국 먹고 세뱃돈 받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문헌에도 이미 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맞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놀이와 의례를 즐겼죠.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는 풍년이 들까, 가족은 건강할까를 기원하며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윷놀이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사실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적 전통의 흔적인 셈이죠. 그러니 설날은 단순히 새해 첫날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이어져 온 문화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떡국 한 그릇을 먹는 순간 삼국시대 사람들과도 같은 의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러분, 설날이 단순히 가족끼리 모여 떡국을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설은 국가적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며 감사와 복을 기원했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정착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의례가 단순히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려된 행사였다는 겁니다. 왕실에서도 설날을 크게 기념했고 백성들에게도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세뱃돈을 받으며 웃는 모습은 사실 조선시대 어린이들이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덕담을 들었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설날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설날은 단순한 민속 명절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공동체적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배를 드릴 때 사실은 수백 년 전 조선 사람들과 같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러분, 설날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본은 자국의 양력 문화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음력 1월 1일인 본래의 설날을 구정이라 부르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 지정했죠. 이 과정에서 설날은 옛날 방식의 명절로 격화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신정만을 기념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풍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저항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드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시에는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민족의 뿌리를 지켜낸 상징적인 날로서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대 1989년 이후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설날은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뿌리를 지켜온 명절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민족 최대의 명절로 복원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으면서 음력 설은 단순한 구정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새해 명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설날은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국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며 공동체적 유대를 이어가는 날로 회복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한때 옛날 명절로 밀려났던 설날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다시 민족 정체성의 중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간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설날은 단순히 과거의 풍습을 이어가는 날이 아니라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문화적 자존을 되찾은 상징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 대한 시대별 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러분, 설날은 단순히 새해 첫날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삼국시대 문헌에도 이미 설 명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이와 의례를 즐겼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공동체적 유대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러 설날은 더욱 체계적인 국가적 축제로 자리 잡습니다. 왕실과 백성 모두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정착되었습니다. 설날은 단순한 가정의 명절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의례였던 겁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설날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일본은 양력 1월 1일을 신정으로 지정하고 본래의 설날을 구정이라 불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정만을 기념하도록 강요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드리며 설날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켜내려는 민족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 1989년 이후 설날은 다시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으며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설날은 가족과 공동체가 모여 조상에게 감사하고 덕담을 나누며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국시대 사람들의 의례, 조선시대의 국가적 축제, 일제강점기의 저항, 그리고 현대의 복원까지.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온 문화적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리는 순간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설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러분, 설날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새해 첫날이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언어 감각과 세계관이 녹아 있습니다. 먼저 설은 낯설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새해라는 새로운 시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생경함을 표현한 것이죠. 새해 첫날은 늘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이니까요. 또 다른 해석은 선다는 설립, 자리 위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새롭게 서는 날, 즉 시간의 기둥이 새로 세워지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한 해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삼가다, 삼가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몸과 마음을 정제하고 조심히 행동해야 하는 날, 그래서 신일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즉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이라는 뜻으로 설날을 이르는 말, 설날이 단순히 즐거운 날이 아니라 경건하고 삼가는 날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설다, 선다, 삼가다. 이 세 가지 어원은 모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드러냅니다. 설날은 단순히 달력의 첫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긴장과 경건함, 그리고 출발의 의미를 담은 명칭인 것이죠. 주요 풍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차례에 대하여. 여러분,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례가 바로 차례입니다. 차례는 단순히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와 복을 기원하는 의례로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는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차례상에는 떡국, 나물, 전 같은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차례가 단순히 가정의 의례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억을 이어가는 장치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차례를 통해 조상의 존재를 배우고 어른들은 전통을 이어가며 가족의 결속을 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례상 앞에 모여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조상과 후손이 한 자리에 모여 감사와 복을 나누는 설날만의 특별한 의례인 것이죠. 세배에 대하여 여러분, 설날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가 바로 세배입니다. 세배는 단순히 절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덕담을 받고 복을 나누는 의례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이 풍습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며 존경을 표현하고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며 앞으로 잘 자라라, 복 많이 받아라라는 의미를 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배가 단순히 가족 내의 풍습을 넘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예절을 통해 나이와 지위를 존중하고 덕담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며 웃는 모습은 사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어린이들이 덕담을 받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 그리고 세대 간의 유대를 상징하는 설날의 핵심 의례인 것이죠. 떡국에 대하여 여러분, 설날 아침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은 단순히 맛있는 명절 음식이 아니라 한 살을 더 먹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은 설날에 흰 떡을 썰어 국에 넣어 먹으며 새해가 밝았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흰 떡은 깨끗함과 새로움을 뜻하고 길게 뽑은 가래떡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떡국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을 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떡국을 먹어야만 한 살 더 먹었다고 인정받았고 어른들은 떡국을 통해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떡국을 먹는 그 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해의 출발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의례인 겁니다. 그래서 떡국은 설날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민속놀이에 대하여 여러분, 설날은 단순히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는 날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가 빠질 수 없죠. 대표적인 것이 윷놀이입니다. 4개의 윷가락을 던져 말판을 움직이며 승부를 겨루는 놀이인데 단순한 게임을 넘어 운과 전략을 동시에 시험하는 공동체 놀이였습니다. 설날에 윷놀이를 하면 집안의 복을 불러온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또 널뛰기는 여성들이 즐기던 놀이로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주었죠. 널뛰기를 하며 높이 뛰어야 복이 높이 올라온다는 속신도 있었습니다. 연날리기 역시 설날의 상징적인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새해의 소망을 하늘에 띄웠고 어떤 지역에서는 연줄을 끊어 애군을 날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민속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웃고 복을 기원하며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의례적 행위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윷놀이 한판에 온 가족이 웃고 떠드는 모습은 수백 년 전 설날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속신에 대하여 여러분, 설날에는 차례나 세배 같은 공식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속신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속신은 민간에서 믿어온 풍습이나 금기인데 새해 첫날을 특별하게 맞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 금은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졸음을 참으며 새해를 기다리곤 했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머리카락을 태워 애군을 막는다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속신으로는 설날 아침에 먼저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 해 운이 달라진다는 믿음도 있었고 첫날에 빚을 지면 그 해 내내 가난하다는 금기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속신들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기대 그리고 복을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속신은 설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민간의 상징적 장치였던 겁니다. 설날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러분, 설날은 단순히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가치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설날은 시간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떡국을 먹으며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상징은 단순히 나이를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의례입니다. 둘째, 설날은 가족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날입니다. 차례와 세배를 통해 조상과 후손이 연결되고 어른과 아이가 존중과 사랑을 나누며 세대 간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셋째, 설날은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민간에서 설날 풍습을 이어간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현대에 다시 복원된 설날은 그만큼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넷째, 설날은 희망과 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민속놀이와 속신, 덕담과 세뱃돈 모두가 올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시간, 가족, 역사, 희망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적 다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날을 지내는 순간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올 설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BNS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곱고 고운 뱅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보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반기 좋아하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집에서 말 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